그럼 장관께서는 통상교섭본부의 재표 문제를 기회가 되면은 제기하실 계획입니까? 물론입니다. 단 기회가 되고 그런 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제기해서 되지도 않으려면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이 또 걸린 한미동맹과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지혜 부장께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겠다,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발표한 NDS에서 한국이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의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만큼 이 전환의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예상이 많은데 다만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과는 별개로 당시 맨 처음에 전자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소 5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1년에만 10개에서 2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정부가 이런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를 한 상태에서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자권 전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상정하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전자권 전환 문제는 이미 한미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기본 방향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합의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가급적 빨리 서로 협력해서 맞추고 전자권을 받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이런 조건을 맞춰 가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국방부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꼼꼼히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이번에 꼴비 차관이 와서 저도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재래식 무기로만 보면은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의 1.4배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로만은 사실은 우리가 억제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강력, 즉 억제력을 더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함께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해구사는 분명하게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꼴비 차관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을 저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동북아 정세에 관해서도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쿠어라는 말을 여러 번 저와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꼴비 차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비롯한 다이얼로그, 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 부장님.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근 발표한 이제 NDS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NSS 모두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또 확장 억제란 언급도 없었고요. 이게 2022년에 나왔던 NDS에 보면 이제 CVI도 나오고 미국 동맹에 대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로 기결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표현도 들어 있었거든요. 상당히 대조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의 기조 변화의 이유는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 혹시 이게 앞으로의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변화인지 또 반면에 우리가 어떤 확장 억제를 다른 방식으로 명문화하거나 약속받는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NDS는 NSS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이 빠진 것은 큰 정책의 변화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확장 억제, 그 다음에 비핵화 뭐 이런 것에 관한 기조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로서도 확인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또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지금 또 현안이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크게 작년에 경주 에이펙에서는 핵잠수함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관님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 2, 3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장관님은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의 대표로 하셔서 누구보다도 더 잘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유 부장님 관련 질문 부탁합니다. 네, 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단계는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해결료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역량을 먼저 평가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미국과 협상에 나설 거다. 그리고 원활하게 된다면 2020년대 후반에는 건조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급해 주신 그 세 분야에 대한 역량 평가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했을 때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네, 역량 평가라는 것이 정말 어디까지 평가를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강 평가가 다 맞춰졌고 이미 정부 안에 협상을 준비하는 협의체도 만들어졌고 미국으로부터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이게 만약 조금 다른 일정상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급적 우리로서는 이런 기회에 빨리 협상을 마치고 그 건조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급하신 2020년대 후반 건조 개시는 미국 측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미 간 핵잠수함 이 합의에 주변국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또 일본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이 핵잠수함 자체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걸 숨기지 않죠. 시사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의 걱정과 우려를 어떻게 불식해 나가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국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을 했고 지금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하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안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가 도입됐을 때 이게 어떤 용이다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나가는 계획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황민희 기자. 네, 다음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그 장관님께서는 농축, 제철이 등 그 해결료 주기 완성에 대해서 그걸 목표로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하고 했지만 미국은 좀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협상팀도 꾸리지 않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좀 이런 미온적인 미국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본격적인 협상 개시는 또 이것도 언제쯤일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일각에서는 그 농축과 재처리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걸 다 하게 돼서 전면적인 이 협정을 개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좀 그럼 농축과 재처리 중에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좀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만약 미국의 과거의 정부였다면은 이런 것을 합의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2009년, 2010년 이때 당시에 있던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협상의 대표를 맡아서 미국과 협의를 했었는데 단 하나 농축은 그만두고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미국은 아주 냉담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콤프로마이스로 10년 공동 연구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내 힘입어서 조인트 팩트 시트가 합의됐고 또 이런 것이 여러 번 미국 정부 내에서도 확인이 된 만큼 이런 것은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농축이냐 제철이냐 이건 다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난 것이고 또 이게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은 우리가 지금 우리 26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원전의 연료를 전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다 쓰고 특히 약 3분의 1은 러시아제 연료를 쓴다는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설명해서 미국이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고 재처리 문제는 지금 수조에 쌓여 있는 그 스펜 퓨얼 사용 후 연료가 계속 이대로 쌓아둘 수만은 없다.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재처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꺼번에 지금 가장 빠른 방법으로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불식시켜야 되는 것은 이게 마치 한국이 핵무장 또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잠재적 핵국 레이턴트 뉴클리어 파워가 되기 위한 거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텍스트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국립외교원에 비핵화 센터를 개소하고 이 의미를 알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미국 내 다소 의심의 눈초리 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정계건 정부 내건 설득해 나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유엔사 관계자가 한국 기자들에게 그 한국 의회에서 추진하는 DMZ법이 정전 협정과 충돌한다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간에 이제 유엔사가 그 출입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이제 우리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허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 유엔사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장관님께서는 그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이게 국방부가 더 주무부서이긴 합니다만 외교부도 이게 상당히 그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이제 유엔사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그 유엔사와 한국과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의 그 합의 사항 또 이에 대한 그 국제법적 그 관계 또 우리 국민의 국민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DMZ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가져올 또 점검해야 될 이슈들을 전부 국회에서도 고려하시도록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있는 것과 새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간에 충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일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유엔사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일치시킬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는 물론이고 국회와도 잘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이 DMZ법이 지금 내용대로 처리가 된다면 현재의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소지가 있다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합당하다고 보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유엔사에서는 밝힌 것은 유엔사의 입장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해서 그 조문별로 잘 놓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인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치를 꾀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DMZ법과 정전협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지금 DMZ법이 아직 발의만 됐고 논의만 됐고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DMZ법 그 자체도 해석에 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